안녕하세요, 현성입니다. 오늘이 9월 27일 새벽 4시 6분입니다. 지금은 항상 요즘 일찍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찍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무슨 날이냐면은 딱 작년 9월 27일 날 제가 선언을 했어요. 1년 안에 100억 밸류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게 사실 몇 달 전에 이미 끝났어요. 밸류가 이미 그보다 훨씬 초과된 걸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만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한 496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해서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됐죠. 그래서 달성을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지난 1년 동안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최근 라이브 방송 맨날 하다가 뭐 했는지, 왜 갑자기 방송 안 하고 뭐 했는지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딱 100억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는 사실 너러블이었어요. 처음에 노력했던 건 너러블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습하고는 좀 달랐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너러블 모습하고는 달랐고, 엄밀히 말하면 해외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였어요. 한국은 배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하다가 분기점이 한번 생겼는데 12월 말쯤인가 그쯤에 한국 거를 먼저 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피보팅이 된 거죠. 그때 사실 저 혼자서 작업을 하진 않았고 몇 명이서 같이 작업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몇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진행했던 사업의 모습은, 이거를 다 공개하기가 좀 예민하긴 한데, 그 당시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던 분이 꽤 신뢰를 했는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기회를 드린 거죠, 사실은. 근데 아쉽게도 그분은 또 기대를 번복하고 실망시키셨어요. 이제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는 권위 있는 사람을 이제는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 스펙만 가지고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분들이에요. 그 이유가 합자회사 제안을 몇 번 받았어요. 올해 3월 달에도 받았고 5월 달에도 받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국내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서비스의 C레벨급 분들하고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되게 아쉬웠는데, 그 이유가 추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추진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말을 바꾸고 자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오래 하면서 배운 게, 이 직함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지 말자, 그 사람이 좀 대단하다라고 착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만난 거 아니지만은 나름 그렇게 유명한 분들을 만나고서 느낀 게, 굉장히 일관돼요. 일관되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비즈니스 내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공동사업을 해본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커리어 전체를 따져보면은 제가 C레벨로 일했던 곳이 벌써 한 4-5곳이 돼요. 근데 급이 높은 사람들이랑 해봐도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좀 다른 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회사 대표들 중에는 대표를 경험하지 않고 재무 책임자 라인으로만 올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없고 비즈니스를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CEO들 중에는. 그러니까 CEO의 결이 크게 2개로 나뉘는데, 본인 사업을 해서 이제 키운 사람이 있고, 전문 경영인으로 해서 돈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제 CEO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후자인 경우에는 스타트업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핏이.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강점이 사실 자본을 끌고 오는 능력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대표의. 근데 그 능력이 요즘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으니까 전혀 발휘가 되지 않아요. 전혀 발휘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재무 커리어를 밟아서 그 능력만 갖고서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건데, 그 능력이 소실됐으니까 시장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제품을 만들 수도 없고, 기술적인 보는 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C레벨들하고 일을 할 때 항상 느낀 게 뭐냐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제일 그걸 잘 알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본인의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욕심과 능력 사이에서 난 욕심은 큰데 이제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껍데기만 보고서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을 줘야 됩니다. 저는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은
되게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면은 그냥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를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진면목이 나타날 때 어떤 방향을 쓰냐,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품격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는 저보다 연배가 많고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뭐 능력 있고 커리어가 대단한 사람들,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분들한테 꿀리는 기분이 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단 하나도 약속을 못 지켜도 저는 다 지켰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켜요. 제가 이게 남자와 여자 뭐 똑같을 수 있지만, 남자라고 한정하는 건 제가 다 남자들하고 일을 했으니까, 남자 50대 남자들이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비겁하게 삽니다. 정말 비겁해요. 저는 좀 가오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남자가 30대에는 사자 같고 이제 40대는 개가 되고 50대는 뱀이 되고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만 쓰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든지 그 자기 탓을서 벗어나려고 하고, 약속한 건 못 지키고, 그냥 능구렁이 마냥 계속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는 거를 다시금 확신을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놈들이 다 지금 회사의 대표 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걸출한 스타트업이, 능력 있는 스타트업이 그 사람들 다 따버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놓고 이름을 못 말하지만은 정말 무능력한 대표들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회원 전용으로만 영상을 올리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필리핀에서 그 수소차를 4,000대를 구매를 하겠다고 그 필리핀 경찰들이 경찰 차량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하고 해가지고 뭐 클라이언트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찾아달라. 근데 수소차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이 제일 셉니다, 현대차가. 그래서 제가 현대차 임원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 필리핀 현지에 있는 임원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놓고 링크드인에다가도 썼었어요. 현대차라는 조직이 저희 가족도 현대차에 일하고 있지만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잖아요. 대단한 기업이고.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이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연락을 했는데 그거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하니까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은 필리핀 거는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다. 우리 못한다. 그거요. 못해. 여러분 4천 되면은 수소차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한 3천만 원이라고 쳐보죠. 3천만 원이어도 4천 되면은 얼마입니까? 좋기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근데 이런 거대한 딜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또는 미팅해보자고 하는 임원진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 필리핀에도 연락을 했는데, 필리핀에 연락을 해도 오피셜한 그런 전화 라인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 라인도 안 되고, 제가 연락받은 채널들로 연락도 해봐도 답장도 없어요. 심지어 홈페이지도 작동 안 합니다. 되게 말도 안 되죠. 한번 해보세요. 필리핀 홈페이지, 현대차 홈페이지도 작동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라는 게 고작 그 정도인 거예요. 얼마나 일을 허접하게 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 연락은 됐어요. 연락하고서 한두 주 기다리니까 그제서야 답신이 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인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한 건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 자료 좀 보내려고 그 수주 요청서 어떻게 누가 주최고 하는 거 자료 좀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사겠다고 한 쪽이 자료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진짜인데, 그 중간에서 이제 딜한 사람이 살짝씩 말을 바꿨더라고요. 이 화교 출신의 사기꾼이었어요. 또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또 사기꾼이냐, 그래서 그 요청을 저한테 한 대표님이 있는데, 그 대표님한테도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뭐라고 했죠. 본인이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냐 하면서. 지금은 제가 연락 안 합니다. 인연을 끊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그냥 그 정도로 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아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한심하게 일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의 임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고작 한다는 게 이제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서 하는 얘기들. 그래서 막상 실제로 일해보려고 연락하면은 담당자가 누군지, 누가 뭘 약속한 건지, 정작 자료 보내라 그러면 자료도 없고, 개판입니다. 물론 뭐 필리핀 같은 국가는, 제가 필리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국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동남아권 국가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솔리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대표님은 그런 사람들을 압니까? 연락을 합니까?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로비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90% 이상이 다 사기꾼 새끼들이어가지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효용성이 있는 건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상하게 발이 넓어요.
본인의 실력이 없으니까, 본인의 실체가 없으니까 남들을 많이 안다라는 걸로 유명해진 사람인 거예요. 남들을 많이 안다. 근데 그 아는 사람한테 막상 물어보면 나도 처음 요번에 소개받은 건데, 처음 소개받은 건데. 근데 이제 막상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우리는 뭐 친구고 뭐 막역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친한 척하고, 그리고 꼭 그 인간들 특징이 이제 사진을 꼭 찍습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들은 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자기를 어필하는 목적으로 그걸 써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딜들을 처리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제 사업도 하면서 그런 딜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종종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게, 저희 가족도 저한테 궁금해 하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일도 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자금이 있는 기업들이, 그것도 한 사업체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많이 이동하는 기업이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 쪽 자금이. 그리고 그 방산 자금이라고 하는 건 무슨 한국의 무슨 뭐 방산업체 이런 곳들 말고 미국에서 방산 자금이 나가는 곳들이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미국은 방산 자금으로 1년에 1000조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이 안 되는 나라인데, 방산 자금이 1000조씩 나가는 나라다 보니까 그 많은 자금들이 이동을 할 때 이게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미국에 있는 자금이 A라는 은행, 유럽에 있는 어떤 A라는 은행으로 갔다가, 또는 이 자금을 뭐 중동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뭐 서플라이언스 하는 곳에다가 보내야 된다든지 할 때, 이럴 때 이제 은행 간 스위프트 계약이 안 돼 있거나 하면은 괜히 이상하게 갔다가 진짜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독일에 있는 방산 자금을 가나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웃기는 일이죠. 독일에 있는 자금을 이제 가나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주체로 하진 않고 같이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몇몇의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주 소수의 분들한테만 얘기해 드린 거긴 한데, 가령 그때 여의도에서 보물찾기 할 때 그분들은 이제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연예인 기획하는 거랑 이제 쇼프로 펀드레이징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지난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하고 있는 서브 일 중에 하나가 저기 천안에 큰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벌써 25분이나 떠들었네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진짜 바보들이다. 그리고 충분히 스마트한 사람이 애초부터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날라다녔겠다. 내가 이 분야를 알았었으면 내가 개발을 안 하고 바로 여기로 들어왔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 딴 거 하지 말고 회계사 하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회계사들이 하는 일들도 이런 거랑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걱정 어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 회사를 폐업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조심스럽게, 상훈아 저기 어떻게 지내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풀로 하진 않죠. 그냥 몇 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그런 스타일의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저는 해오고 있고요. 어쨌든 100억 프로젝트는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욕심이 내년까지 1000억 밸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10배도 아니죠. 사실 2배만 키우면 되죠. 1000억 밸류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그쯤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겁니다 하고서 보여드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품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거는 틈틈이 영상으로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